4대 13 도쿄 대참사. 정말 이번 WBC 한일전은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함을 느낀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야구란 스포츠죠. 그만큼 업셋이 정말 많이 나오는 스포츠이고 팬들이 그 업셋으로 인해 1위 1비를 많이 하는 스포츠이죠. 사실 이런 승률이 가능한 이유는 야구는 확률 싸움이면서 투수 싸움이기 때문이죠. 확률 싸움이란 부분은 타격을 말하는 건데 야구는 10번을 쳐서 3번을 쳐도 아주 잘하는 타자로 쳐주는 만큼 기본적으로 실패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스포츠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타자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김하성 선수나 김현수 선수, 토미 에드먼 선수 등이 타격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값을 해내지 못한 것도 사실 이 확률이란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타격 사이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야구니까요. 이런 걸 확률적으로 잘 조절하고 선택하는 게 감독의 몫이고 야구 감독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WBC에서는 몇몇 선수가 땅 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뽑는 능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주전 7득점, 일본전에선 4득점, 그 중에서도 메이저 16승인 다르비쉬에게 3점을 뽑는 등 타격은 해줄 만큼 해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발린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기 때문입니다. 타격의 확률은 투수와 타자의 합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타자, 좋은 타순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투수 앞에서는 점수를 쉽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안타를 만들어낼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 야구의 태보는 바로 이 투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제구와 구속입니다. 호주전 사사구 8개, 일본전 사사구 9개, 2게임 21실점, 17개 사사구. 사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투수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점수이고 사사구 개수입니다. 안타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던지다가 홈런을 맞는 건, 내가 원하는 공을 던지다 안타를 맞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볼질, 볼볼볼볼 하는 이 투가스 모드는 정말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야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마운드 위에 서 있는 저 투수가 타자를 씹어 먹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쫄아서 자기 공을 던지지도 못하는지 말이죠. 일본전이 딱 그랬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투수들은 모두 자신의 공을 믿고 던지지 못하더군요. 그나마 박세웅 선수나 원태인 선수를 제외하곤 자기 공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인구가 매끄럽고 실밥이 작다? 그런 핑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조건이니 말이죠. 모든 투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볼넷보다 안타가 낫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피칭을 하기 바빴고 자신 있는 피칭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수가 갖춰야 하는 것은 디셉션이나 익스텐션이나 오버핸드니 언더핸드니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공을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던질 수 있는가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 구속과 결정구입니다. 메이저는 구속혁명 이후 평균 구속이 153km입니다. 메이저리그의 15년 전 평균 구속은 148km였으니 무려 5km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리그 평균 구속은 148에서 149km입니다. 이번에 나온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나오는 투수마다 150은 찍고 들어갑니다. 아닌 선수가 없더군요. 오타니, 사사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에 던진 다카하시 같은 경우엔 160km를 밥 먹듯이 던지는 투수들입니다. 한국도 구속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평균 페스티벌 구속은 144km로 지난 15년에 비해 5km 이상의 상승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는 외국인 투수의 영향이 큽니다. 한국인 투수로만 본다면 150 이상을 던지는 선발 투수는 안우진 선수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죠. 이렇게 투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패스트볼이 밑바탕이 되어주지 못하니 카운트를 쉽게 잡아가지 못하고 소극적 피칭을 하게 되고 볼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투수에게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위닝볼이 약하다는 겁니다. 김광현의 슬라이더, 류현진의 체인지업, 오타니 선수의 슬라이더처럼 언제든지 삼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닝구가 약하니 결국은 볼넷을 주든 한가운데 넣어 맞아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구속도 올려야 하고 위닝구도 잘 다듬어야 하죠. 하지만 잘 기억해야 하는 건 어쩌면 류현진 선수일 겁니다. 미국에서도 최고의 투수 자리까지 올라간 류현진 선수는 결코 빠른 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 평균 구속도 던지지 못하지만 싸이 영상 2위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구력과 로케이션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모든 선수가 160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150km 이상의 빠른 공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욱 연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추신수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야구 제일 잘하는 것 같은 생각, 이 정도면 제치라는 안일함,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더욱 자신을 갖고 닦아야 할 겁니다. 야구는 멘탈 스포츠입니다. 자신만의 장점이 있어야 상대가 오타니든 트라웃이든 상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부디 조금 더 프로다운 마인드를 장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아니라 말이죠.